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아주 즐거웠던 그 단어를 좀 떠올리셔야 돼요. 뭔 소리냐고? 2-1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단어들 뭐 있어요? 이거하고 얘 기억하시죠? 네, 요거요. 얘하고 얘.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원래는 이 파트는 미오사바르 법칙이라고 해서 따로 있어요. 굉장히 좀 복잡한 적분 쓰고 난리가 나는 식이 있는데 다행히도 여러분은 그걸 배우진 않아요. 그렇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언제 배우느냐? Electrodynamics, Electromagnetics. 어디에요? 전자기학이요. 물리과.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아주 자세하게 배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거는 아니고, 자, 먼저 이 자기장은 아시죠? 정기장도 아실 테니까. 자기장이 뭐예요? 자기장이 뭐야? 자석이 있을 때 그 자석이 힘을 미치는 영역인 거죠. 일종의 영역입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영역이에요. 얘는 땅입니다. 어떤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Magnetic Field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은 근데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면 얼마나 쉽겠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쉽겠어. 문제는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물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전자기학이 힘든 이유가 뭐야?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 이거를 눈으로 봐가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리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이 미치는 것을 가상의 선으로 그려주죠. 그게 자기력선이죠. 아마 여기까지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게 뭐였어?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생기더라? 자기장이 생기더라. 자기장이 생기더라. 굉장히 우연에 의해서 발견된 현상이죠. 웰스테드라는 집돌이 과학자가 있었는데, 근데 이 집돌이들은 약속 잡으면 진짜 날 잡고 나가는 거야. 나도 그래요. 나도 요새 약속 잡기 힘들어. 물론 내가 귀찮아서도 있는데 정신없어서 날짜를 못 잡는 것도 있어. 이 웰스테드가 큰맘 먹고 친구들과 만나려고 날짜를 잡았어. 그러고 나가서 딱 술 한잔 먹고 오면 좋은데 파토가 났어요. 날 잡고 갔는데 파토가 났다 이 말이요. 그럼 굉장히 빡치고 우리들은. 그래서 웰스테드가 짜증나서 돌아와갖고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미친듯이 연구를 시작을 했어. 근데 하필 그 연구를 하는 이 양반이 연구를 하던 게 전기와 관련된 거였고, 그래서 하필 전선 회로가 있었고요. 그 전선 옆에 하필 나침반이 있었어요. 정말 우연이에요. 그거 일부러 보려고 한 게 아니라고. 그때 전기를 스위치를 돌려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나침반이 돌아가는 걸 그때 하필 이 양반이 본 거야.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이 양반이 그때 안 봤으면 이거 안 배웠단 얘기예요. 님들이 그거 안 배웠을 거예요. 물론 이만한 발전도 없었겠죠. 우리가 배우는 현대 문명은 전자기학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선이 이제 전류가 흘렀을 때 이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기더라 라는 걸 웰스테드가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자기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배운 게 이제 우리의 이 사람이 한 거죠. 누굴까요, 이 사람? 앙페르입니다. 여러분들 전류 단위가 뭐죠? 암페어가 이 사람 이름이에요. 프랑스 과학자입니다. 프랑스 과학자예요. 이 사람 이름을 딴 거죠. 앙페르 법칙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2-1에서 배웠죠. 자, 이렇게 무한히 직선으로 긴 도선이 있다고 해보죠. 요 펜처럼. 자, 긴 도선이 있어. 자, 이 도선에 위로 전류가 흐른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죠? 정확히는 나침반의 N극 방향이 어떻게 늘어서요? 이렇게 늘어서죠. 즉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여기서는 이쪽으로, 여기서 왼쪽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나침반의 N극이 변화하죠. 그걸 나타내는 게 뭐예요? 나는 요걸 할 수밖에 없어. 오른나서 법칙이죠. 오른나서 법칙.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이게. 이걸 발견해서 이 사람이 전류 단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요게 직선의 도선의 전류의 방향이고, 그리고 얘가 뭐예요? 자기장, 정확히는
나침반의 n극 방향이죠. 나침반의 n극 방향인 겁니다. 그 오른나사 법칙을 발견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어. 자기장 노트 B로 씁니다. 독일어에서 딴 거예요. 이 독일어에서 자기장 B로 쓰는데 이 자기장에 어떤 관계가 있더라? 일단은 뭐가 셀수록 전류가 셀수록 크고요. 그 다음 아무리 전류가 세더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전류가 세도 멀리 있으면 느낄 수 있을까요? 엄청 멀리 있어. 느끼기 힘들겠죠? 뭐야? 우리가 전기든 자기든 거리가 멀수록 느끼는 게 줄어요. 근데 자기장의 경우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 점이 전기하고 달라요. 전기는 뭐에 반비례했죠? 전기력은? 제곱에 반비례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선 도선의 전류는요. 원주에 비례해요. 원주. 이 제가 있는 이 선하고 떨어진 요 여기 R만큼 떨어졌다고 치면요. 요 원주에 반비례해요. 원주에 반비례하고 요 I에 비례합니다. 전류의 크기예요. 요 뮤제로는 나중에 이제 전자계약에서 쓰는 중요 상수 중 하나입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이상은 내가 안 할게요. 얘기를. 원래 쿨롱 상수도 좀 다르게 들어가거든요. 우리 참고로 쿨롱 상수가 원래 이렇게 됐었잖아. 쿨롱 법칙이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얘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원래는요.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요게 이제 그 진공 상태에서 다루는 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얘하고 합쳐서 빛의 속력과 관계거든요. 네,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배우고 싶다. 물리과 가시면 돼요. 전자력 들으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내가 배웠던 전자기학 원서를 여러분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서라는 건 뭔 소리야? 미스터고? 영어로 돼 있어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직선 전류는 되게 단순하죠. 그러면 원형 전류는 어떻게 돼요? 원형 전류의 경우는요 반대가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요렇게 원형 전류가 하나 있다고 쳐봐. 그러면 각 지점만하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접선으로 생각할 수 있죠. 각 지점만하는. 그럼 접선만은 어떻게 돼?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돌 것이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이 자기장의 꼬라지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위가 있고 고리가 있겠죠? 어떻게 돼?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어떻게 돼? 마치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보이세요? 얘가 N극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모인 것처럼 전선체로 그 전류 흐름대로 감았을 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단 여기 이렇게 지금 바닥으로 다시 올라오거나 떨어지는 지점은 마치 직선 도선의 한 부분처럼 보이게 되죠. 내가 이 파트를 3학년 때 배우고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야. 이 원형 도선이 되게 헷갈렸거든. 왜 여기는 이게 따로 있는 거지? 라는 것 때문에. 나는 사실 이 코일이랑 이 직선 도선은 바로 이해했어. 이게 뭔 소리인지. 그냥 규칙대로 갔기 때문에. 우리 규칙을 바로 가르쳐줬거든. 근데 이게 원형 도선 왜 같이 있는지 이게 헷갈렸던 거야. 그래서 이제 과학생님께 무지하게 여쭤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섞여 있는 거구나 하고 그때 이제서야 나는 감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감 잡으시면 돼요. 근데 얘는 그러다 보니까 다 계산하기가 좀 곤란해요. 왜? 여러 지점이 있잖아. 지점이 여러 개다 보니까 그걸 다 계산하기 곤란하잖아요. 하지만 원형 도선이면 가장 계산하기 좋은 위치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중심부지. 왜? 모든 곳에서 거리가 똑같잖아요. 원형 도선에 대해서 모든 지점에서 거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계산하기 좋은 건 뭐니 해도 중심부죠. 그래서 중심부에 한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 얘는 떨어진 원형 도선의 관지 등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크기에 정비라들은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요. 중심부만 이래요. 선생님 중심부가 아닌 지역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습니다. 물리학원에서 거기까지 묻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그 코일이에요. 코일 가면 그 꼬라지를 솔레노이드라고 해요. 여러 번 이렇게 원형으로 감은 거 있잖아요. 그 아시죠? 모양 뭔지. 그 모양을 솔레노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내부는 마치 전류대로 이거를 그래서 나는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전선 모양에 맞춰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원형이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직선이면 일로 가는 거예요. 전선 모양에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원형이면 얘를 쓰는 거고요. 직선 도선이 이놈 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파트가 어디가 돼? 나머지 한 파트가 자기장의 N극 방향이라는 거죠. 즉 솔레노이드의 경우는 지금 그림이 잠깐만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리고 아마 지금 내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슬슬 이거 올리고 있어요. 유튜버가 아닌데 유튜버가 돼버렸어. 비웃지 마! 야 구독자도 어느새 10명이 넘어갔더라? 아 2학년 애들 지금 구독하러 시켰거든. 걔네는 내가 저기 다른 거 올려야 돼가지고 구독하러 시켰어. 하지만 좋아요는 누르지 않아도 돼요. 좋아요 누르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나는 그런 저 유튜버가 아니야.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쉽죠? 아주 쉽습니다. 자기 파트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 계산할 게 별로 없어요. 실제로 이번에 낸 문제도요. 아까 말했던 그 비례하고 반비례하는 그 정도? 그 정도만 감 잡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감 잡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방향 잡기랑 요것만 잘 하시면 되고요. 건이야 죽어가지 말고 조미 모드야 왜? 잘했어? 죽지들 마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전혀 못 봐서 시코치 생겼어? 왜 이래 다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하나의 파트 지금 여기까지는 뭐예요? 얘네는 포인트가 뭐야? 전류 자신의 자기장이에요. 전류 자신의 자기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 징징이한테 물어봐야겠네. 얘는 뭐야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고.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다른 거야? 얘는 힘이 없죠. 왜 없냐고. 왜? 이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왜 여기서 굳이 힘이 나오냐 이거예요. 중요한 거 관계없어. 중요한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거 사실 내가 몇몇 애들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2학년 애들한테 특히 얘기했습니다. 자, 요거는요. 자기 혼자의 자기장이기 때문에 힘을 작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자석이 두 개란 얘기지. 여러분 혼자 자석 있을 때 지가 알아서 끌어당기고 지가 알아서 밀어요? 아니잖아. 자석이 밀리든 당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돼. 애초에 이 자기장은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요거 오른손 법칙 요거 가지고 하잖아요. 오른손 바닥으로. 이 자기장은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과 달라요. 자세히 봐봐. 그 그림 보세요. 말굽자석이 있잖아. 제자기장이야. 이해되시죠? 여긴 자석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여긴 자석이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돼? 지금 여기서 그림이 거꾸로 가냈는데 그림이 저렇게 된 거. 그림이 저렇게 된 거거든요. 봐봐. 오늘 왜 이렇게 안 좋지? 무백물 냄새가 술 냄새가 나고 있어. 자, 요렇게 된 거죠. N극에서 S가 있고, 자, 요렇게, 자, 이거 약속을 할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자, 요 표시는 내가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이 칠판으로 들어가는 전선이에요. 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누가 전류야? 엄지죠? 엄지가 이쪽에 맞춰지고, 자, 이 자기장, 얘 방향입니다. 그럼 뭐야? 얘가 자기장이에요. 그러면 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죠. 위로 들어 올려지죠. 왜?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자기장이 합쳐지는 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더 센 거고 이쪽은 자기장이 상쇄가 되면서 이게 많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 자기장은 다른 자석을 놨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이 두 전자석하고 자석 간의 상호작용으로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예요. 모터가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발전 기능은 달라요. 발전 기능 다른 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모터예요, 모터. 전류를 써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자기력은 어떻게 된 거다? 전자석이 있고 그 전자석 옆 주변에 다른 자석이 있을 때 그 다른 자석과 요 전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그 힘이 자기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석이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전자석 한 개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자석이 있어야 돼요. 그때 얘를 쓰는 겁니다. 2학년 때 아마 이거 모르고 쓰셨을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고 고민할 이유가 없지. 이거 외우기도 바쁘니까. 근데 이제는 고민을 해서 아셔야 돼요. 차이를.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자기력은 뭐에 비례한다? 당연히 전류 크기에도 비례하고요. 그 다음 도선의 길이에도 비례해요. 물론 무한히 긴 걸로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자석이 셀수록 세집니다. 자석이 셀수록 세져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요 벡터로서는 이렇게 씁니다. 아 이건 몰라 왜요? 이거는 대학교 넘어가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건 내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거예요. 벡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벡터는 곱하는 게 두 개예요. 곱해서 스칼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기하에서 배우는 내적입니다. 지금 이건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외적입니다. 따로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어. 여기는 그거 몰라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딴 게 있구나. 전자기하는 저딴 거 배우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전자석 이용하는 게 뭐 있어요? 병원 가면 있지. 우리 전자석 그 쇠붙이 들고 가면 큰일 나는 거 있잖아. MRI 진짜 쇠붙이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자석에서 도는 거라서 그거 들고 가면 난리 나요. 진짜 막 그 부딪히고 난리 나. 크게 다쳐요. 잘못하면 사람 죽어. 사망사고도 나.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쇠붙이 다 빼고 와야 돼요. 쇠붙이 다 빼고 그리고 MRI 복이 따로 있을걸? 환자복 같은 거? 그 금속 붙이 없는 걸로 따로 갈아입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알기로는. 오늘 왜 이렇게 졸음 바이러스 여기저기서 퍼지고 있어? 오늘도 추석 동안 못 쉬었어? 그 다음에 이거는 대전에 가면 있어요. 카이스트 옆에 한국 대전과학관 거기 가면은 모노레일 있죠? 근데 그 모노레일이 바퀴가 없어요. 자기부상열차야. 자기부상열차. 그것도 요 자기력을 이용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힘들어. 그걸 하기가. 좀 상여가 아직까지 좀 힘들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전자석 기준기나 토로이드 같은 애도 있습니다. 토로이드는 저기 그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전자기를 저기 구부러 놓은 거예요. 솔레노이드를. 얘는요 핵융합 장치에서 이용하려고 이렇게 고안해놓은 건데 문제는 핵융합을 우리가 지금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세하게 내가 안 냈어요. 그 다음 자기를 이용하는 것들 거기 보시면 전류계나 전동기 스피커 같은 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크게 안 냈고요. 여기서는 딱 뭐만 냈냐면 직선 노선에 대한 자기장하고 이 원형 노선 자기장에 관련된 문제 하나 냈어요. 그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딱 이거예요. 직선 노선하고 원형 노선 두 개가 있고 걔네들의 자기장에 대한 합성 얘기예요. 그냥 그 문제 하나 냈어요. 출처를 밝혀드릴게요. 아예. 이거는 그림이 여기 있어요. 어딨냐면 205쪽이 10번 문제예요. 205쪽에 10번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문제가 달라요. 변형했습니다. 그림은 이거 썼어. 그림 이거 썼고 설정은 똑같아요. 설정은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아요. 문제도 거기까지 똑같아. 설정 해놓은 데까지 똑같습니다. 물어보는 게 달라요. 다른 거 물어봤어요.
그것만 한번은 좀 고민을 하시면 될 거예요. 205번, 10번을 푸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월말평가 하실 때. 이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157의 그 실력업 4번도 좀 풀어 놓으셔야 그나마 그 3번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미리 얘기했어. 내가 출처를 밝힌다는 얘기는 그거 풀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물질의 자성.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이는 나중에 시간 되면 할게요. 왜? 꺼야 돼? 추워? 오케이. 오케이. 자성. 오늘 솔직히 좀 에어컨 이제 많이 안 틀어도 되긴 해. 금요일날 비가 오면서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좀 많이 안 틀어도 되긴 해. 자, 물질의 자성에 대한 얘기. 자, 자성을 띠는 물체는요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일단은 자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석의 성질이죠. 자석 보내는 성질이에요.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죠, 정확히는. 근데 나는 자성은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에서 하는 학생들의 태도로 딱 대입하면 이 자성 파트를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따 그게 뭔 개소리인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성의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자가 어떻게 되죠?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 전자가 어떻게 되지? 자, 원자핵이 여기 있어. 그렇지. 전자가 빙글빙글 돌죠. 공전을 하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태양계 지구도 생각해봐.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는 해요. 그것만이나요? 보영 아니지? 아이, 네가 보영이 아니잖아. 미안해. 네가 대화를 뺏겨버렸어. 네가 보영이 아니잖아, 임마. 무슨 소리냐면 전자 자신도 돌아요. 그게 스핀이라고 해요. 스핀. 그래서 우리 화학에 보면 스핀 양자수가 이거예요. 스핀 양자수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은 다르잖아요. 그치? 그게 얘예요. 전자 자체가 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들 졸아있지? 그 스핀이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원자핵을 중심으로 도는 게 합쳐져서 저 자기장이 생성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아요. 자, 여러분들 전자 이동하고 숙명적인 라이벌 누가 있어요? 전류의 방향이 있죠. 전자가 저렇게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방향으로 요 아래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스핀에 대해서도 똑같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스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반시계로 돌아. 그러면 실제로는 요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중첩되고 중첩돼서 우리 원자 전체의 자기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원자들의 자기장이 다시 또 중첩돼서 전체 자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좀 감 잡으시겠죠? 물론 이런 걸 내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딱 저것만 냈습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요. 요거만 냈습니다. 자, 자성체는 이 자성을 갖고 있는 물체들을 분류한 거예요. 강자성체, 말 그대로 자성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는 애들이에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수업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애들이 다 강자성체예요. 지금 욕하면 안 되는데. 녹화하면서 욕하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내가 왜 웃었냐면, 강자성은 자기래. 맞아? 징징아 맞아? 이거 맞다고 해야 돼? 유빈 어떻게 생각해? 얘가 강자성체가 자기라는데? 수업에 대해서 자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이거 맞아? 잘 모르겠다. 자, 어쨌든 강자성체는 뭐냐? 자성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해서 자화가 돼요. 같이 자화가 되는 애예요. 이 자기화가,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 자석 건축 혹시 놀아본 적 있어요? 보영이 놀아본 적 있니? 그치, 요새는 타요도 봐야 되고 뽀로로 보고 이러느라고 잘 안 놀지. 나는 예전에 못이랑, 예전에 혹시 이런 거 해봤어요? 그 못이 있고 자석에 못을 이렇게 쭉쭉 한 방향으로 문질러야 돼. 쭉쭉쭉 계속 문질러줘. 그러면 어떻게 돼? 못이 약간 자성이 생겨요.
그래서 클릭해서 집어. 그게 왜 그래? 못이 자석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못에 있는 원자들이 이 내가 문지른 자석이랑 비슷한 방향으로 자화가 된 거예요. 이걸 자화라 그래요. 근데 못의 경우는 이 자석이 빠지더라도 좀 유지가 됩니다. 이 자석의 성질이. 그래서 이 자석 강자성체는 자석이 빠져도 자기장에 그 배열된 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마치 뭐랑 비슷해? 내가 수업한 거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꼼꼼하게 이제 공부해서 오래도록 기억을 보존하는 모범생들 이야기죠. 그게 딱 강자성체예요. 상자성체는 뭐냐? 솔직하게 얘기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요. 선생님 보는 데서만 공부하는 척하고 쉬는 시간에 포켓하고 저기 뭐야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여러분들이요. 대부분의 여러분들. 뭔 소리요? 얘네는 자화가 돼요. 자화가 되는데 강자성체는 되게 강하게 됩니다. 강하고 지속이 돼요. 근데 상자성체는 약하고 자석이 빠지면 마치 선생님의 눈이 딱 빠지면 내가 마침 저기 뭐야 두 사람 프린트하러 갔더니 귀신같이 게임하고 있는 저기 미스터 신 말이지. 너만 한 건 아니지. 맞아. 근데 일단 대표적인 게 너야. 너 왜냐면 내가 너가 보였거든. 물론 많아. 너만 하는 대부분이야. 딱 그게 상자성체. 뭔 소리요? 자석이 바로 빠져버리면 상자성체는 바로 자석을 잃어버려요. 잠깐만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있다가 바로 잃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에 보면 선생님 말씀 듣는 척이라도 하는 이런 상자성체랑 강자성체 같은 타입도 있지만 대놓고 개기는 그런 놈들 있지. 무개념한 놈들. 아주 드물지만 있죠. 드물지만 가끔 있어요. 대놓고 개기는 놈들도 있잖아. 막 뉴스 같은 데 나오가는. 걔네가 딱 반자성체예요. 반자성체는 반자가 뭐겠어요? 거꾸로란 뜻이에요. 뭐야? 얘는 자석이 오면 자석을 밀어내. 딱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과외를 했었는데 예전에 과외를 하면 수업 듣기 싫어가지고 거의 마른 오징어처럼 막 비틀고 막 몸 베베 꼬고 막 딴 데 보고 있고 그래 너 그런 애들 같은 느낌이었어. 뭔 소리야? 자화를 시키는데 거꾸로가 됩니다. 밀어요. 그래서 자석을 밀어버립니다. 자석을 밀어버려요. 그 아까 자기부상 연차 있잖아요. 걔가 전자석이 오면 이게 반대로 예를 들어서 N극이 오면 여기가 N극이 돼. 얘가 예를 들어서 반자성자래 왼팔이. 여기 자석이었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N극의 밑에가 밑바닥에. 그럼 내가 여기 팔 위가 N극이 돼요. 그럼 같은 일이 되면 밀어버리잖아. 밀어서 얘가 알아서 둥둥 떠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반자성체입니다. 이게. 감 잡으시겠죠? 강자성체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뭐니뭐니 철이죠. 니켈, 코발트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종이나 알루미늄이나 나트륨, 그러니까 금속이라고 다 강자성체는 아니에요. 철이나 니켈 같은 애들이 강자성체고요. 알루미늄이나 요 나트륨 같은 애들은 상자성체입니다. 산소도 상자성체예요. 반자성체가 좀 재밌습니다. 반자성체가요 구리가 있어요. 구리나 금, 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면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있거든요. 네오디뮴 자석. 굉장히 센 자석이에요. 이거 카드 옆에 두면 안 돼. 막 특히 이렇게 갈색기 있는 카드 있죠. 그거 두면 망한다. 다 지워져. 이거 자석 엄청 센 거라서 이거 지갑 근처에 두면 안 돼요. 이 네오디뮴 자석을 사가지고 이거 나중에 유튜브 찾아보세요. 그 오일을 중심을 잡아서 실에 달아서 매달잖아. 매달고 그 네오디뮴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오이가 밀려요. 오이가 아주 살짝 밀려요. 아주 살짝. 이거 유튜브 나와 있어요. YTN 사이언스에서 실제로 해놨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로 밀려. 근데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도 오이 먹으면 뭐가 있죠 속에? 물기가 잔뜩 있습니다. 그 물기가 반자성체예요. 그래서 그 물이 반자성으로 밀어요.
근데 내가 밀고 있으니까 못 밀리니까 자기가 밀리는 거야. 그래서 오이가 밀리는 이유가 뭐다? 오이 속에 있는 물이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리도 대표적인 반자성체고요. 금도 있어요. 금도 반자성체입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대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했고요. 좀 이따가 여기 자성체 특징을 한번 좀 보시고 자성체 이용부터 차근차근 설명이 나가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